최근 미국의 대표 언론사인 뉴욕타임즈의 한국과 관련된 한 기사가 대서특필되며 미국인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기사 일면의 헤드라인을 당당히 장식한 내용은 전직 변호사였던 80세의 미국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감동적인 사연이 미국 전역에 일파만파 퍼지게 되자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은 한국이 각종 차별과 혐오로 얼어붙은 이 시대에 한 줄기 빛을 만들어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자 가장 완벽한 강대국이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이런 한국의 실천력과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야 한다. 아직까지 온정이란 게 남아있는 국가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부럽다라는 반응들을 보이며 한국을 치켜세워주고 있는 기이한 상황입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미국인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면서까지 한국을 칭송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음식, 스포츠, 영화, 노래까지 최근 들어 한국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의 표본이라도 된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그런데 또 다시 한국이 전 세계를 강타해버렸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뿌듯함을 느끼게 해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960년대 케네디 정부가 집권 중이었던 미국은 세계 평화와 빈곤으로 허덕이는 아이들을 위해 피스코라는 평화봉사단을 설립하였는데요. 한국도 당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시아 빈민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피스코 평화봉사단이 한국에서 13년간 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피스코 평화봉사단은 학교에 가지 못해 교육을 잘 받지 못하였던 한국 아이들에게 농업, 영어, 보건 등을 교육해 주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네이선 씨 또한 피스코의 봉사단원 중 한 명이었죠. 네이선 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무 대가 없이 순수 선의로만 봉사활동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는데요. 그녀는 춘천에 배정을 받게 되어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지역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네이선 씨는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예전의 한국은 지금과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확연히 달랐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포장 도로를 맨발로 다니고 있었으며 해가 질 때면 천장을 가로지르는 쥐소리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었다라고 전했는데요. 게다가 그 당시 한국에는 화장지조차 없었기 때문에 화장지로 타임지의 신문이 더 좋은지 뉴스위크의 신문이 더 좋은지 봉사단원들과 매일같이 논쟁을 했다고 밝히기도 하였죠. 따뜻한 물도 잘 배급이 되지 않아 겨울철에 샤워를 하기 위해서는 대야에 담긴 얼음을 깨뜨려야 했고 학생들은 오직 난로 속 숯불 단 한 개로 추위를 버텨가며 수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영어를 배우기 위한 한국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이 그녀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하게 불러일으켰고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살신성인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녀는 기생충에 걸려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제자 한 명을 사비를 들여 미군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다고 말하며 그녀가 당시 한국의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치료를 받은 제자의 어머니가 집에 먹을 쌀도 없는 빈곤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의미로 따뜻한 달걀 4개를 전해줬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인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도움을 당연시 여기지 않았으며 배려와 미소를 잃지 않는 따뜻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며 네이선 씨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네이선 씨는 총 3년의 교육기간을 끝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기억들이 차츰 흐릿해져 갈 때쯤 그녀에겐 뜻밖의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세를 타고 있는데요. 그녀가 살고 있는 뉴욕 또한 단 2개월 만에 확진자가 250%나 급증하면서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네이선 씨는 77세의 고령이기에 코로나의 위험을 뚫고 밖을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던 와중 그녀에게는 한국에서 한 소포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간 것은 50년이나 더 된 일이었기에 영문을 모른 채 고개만 가우뚱거렸는데요. 소포를 열자마자 그녀는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소포 안의 내용물은 다름 아닌 코로나19 생존 키트와 편지 몇 장이었는데요. 편지에는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이렇게 뒤늦게 감사 인사를 드려 죄송합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당신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꽃다운 어린 시절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으며 생존 키트 안에는 마스크와 196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화장지 그리고 이젠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한국의 화장품들과 한국의 전통품인 비단부채 등등의 여러 선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이선 씨는 소포를 받고서 한국에서 온 이 소포는 나에게 마치 마법과도 같았다. 주변 사람들도 어느덧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혼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나 또한 50년이 지났지만 한국을 잊었던 적이 한순간도 없다. 비록 미국인으로 태어나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오히려 내가 가장 힘든 상황인 지금 한국에게 더 많은 케어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덧붙여서는 한국이 현재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선진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5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나를 간단히 찾아낼 정도면 말을 다 한 것 같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바로 베풀 줄 아는 관용이다. 한국인들은 50년 전 힘들었던 시절에도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 따뜻했다. 마치 잘 키운 아들내미를 보는 것 같은 든든한 심정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부터 전직 평화봉사단 피스코의 봉사자들 약 520명에게 이와 같은 선물 소포를 순차적으로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소포를 받은 봉사단원 중 한 명인 네이선 씨가 이 사연을 뉴욕타임즈에 제보하면서 한국의 선행이 미국 각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은 곧바로 일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대서특필되었고, 이 기사를 읽은 수많은 세계인들은 네이선 씨와 한국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일화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한 미국 네티즌은 나는 미국 국적이지만 어머니는 춘천에서 태어나셨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 힘들었던 기억에 대해 말씀하시며 당시 미국에서 온 귀인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뵙게 될 줄은 몰랐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우리 가족은 없었을 것이다. 당신의 희생과 연대에 감사한다. 어머니도 많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댓글을 남겼으며, 영국에 거주하는 한 타임즈 독자는 네이선 씨와 같은 봉사단원은 아니었지만 나 역시 한국에서 1975년부터 1977년까지 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뒤지지 않는 근성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현재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이 나는 전혀 놀랍지가 않다. 정해지진 수순이었을 뿐. 더 나아가라 한국이여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외에도 베풀 줄 아는 나라, 감사함의 미덕을 알고 있는 나라라며 각종 미담들이 연이어 잇따라 달렸는데요. 각종 혐오들로 뒤덮인 차가운 사회에서 정말 따뜻한 핫팩과도 같은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한국이 힘들었던 시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주었던 피스코 봉사단 단원들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연을 보면 살아생전 고생만 하셨던 우리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참 풍족했었는데요, 그렇죠? 부디 앞으로도 네이선 씨가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피스코 단원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상 대한TV였습니다.